자, 다음 내용은 동류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자어죠. 역시 동류항, 동이 뭐죠? 같을 동자입니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류는 종류할 때 그 류자예요. 같은 종류라는 뜻이죠. 같은 종류. 그럼 항 중에 어떤 것들은 서로 같은 종류로 보겠다. 얘네들은 친하다, 친구다 이런 느낌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떨 때는 둘은 같은 종류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같은 문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차수여야 됩니다. 문자도 같은 문자를 써야 되고 차수도 같은 차수로 배열되어 있을 때 얘네들끼리 항을 우리는 서로 동류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것들이 동류항이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3x 얘네들은 동류항이에요. 왜죠? 일단 같은 문자 x가 쓰였죠. 둘 다 몇 차인가요? 1차. 둘 다 1차입니다.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다 1차예요. 그럼 같은 문자 x에 같은 차수 1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류항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혹은 5a 제곱 7a 제곱 예? 들끼리도 동류항이에요. 같은 문자 a 같은 차수 2차 이게 동류항이 된다는 뜻이죠. 혹은 이런 거 마이너스 4분의 b 동류항이에요. 이게요? 일단 얘 b에 대한 몇 차죠? 1차예요. 얘 b에 대한 몇 차예요? 1차예요. 같은 문자잖아요. 같은 문자에 같은 차수.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앞에 있는 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b 앞에 있는 개수는 1이 아니고 b의 개수는 얼마예요? b의 개수.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분모 끼고 4분의 1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개수예요. 여기 b의 개수는 1이 생략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근데 개수를 구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개수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숫자에 붙어서 곱해져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b가 한 번 곱해져 있다는 1차라는 걸 그냥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개수를 한번 써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류항이 돼요. 그럼 동류항이 아닌 것들도 있을 거거든. 비스무리한데 동류항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2y와 2x. 동류항인가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렇지. 문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문자 틀리면 무조건 동류항이 아닙니다. 혹은 마이너스 3x 제곱 2x. 동류항인가요? 이것도 왜 아니죠? 차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문자가 쓰이긴 했지만 얘는 몇 차? 얘는 몇 차? 여기 1 생략되어 있죠? 네, 1차.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수 아니므로 얘네들 동류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용이 천재니까 여쭤볼까요? 2x 제곱 y랑 3xy 제곱은 동류항일까? 동류항이 아닐까? 이건 여러분이 약간 개념은 알고 있지만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틀려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긴 하거든 사실은. 동류항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근데? 같은 문자가 쓰이긴 했나요? 네, x하고 y 같은 문자가 쓰이긴 했죠. 그럼 결국 같은 문자이긴 하니까 결국은 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동류항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선생님 이건 몇 차죠? 3차 아닌가요? 왜 3차인가요?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문자 몇 번 곱해졌죠? 3번. 그게 3차예요. 문자가 곱해지는 횟수가 차수인 거지 같은 문자가 곱해지는 횟수가 차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문자의 총 곱해지는 개수를
차수라고 정의해야 한다. 3차. 얘 몇 차? 그럼 차수도 같은데? 왜 동량이 아니라고 하지? 전체 차수는 동일하나 내부에서 보면 얘는 x가 2번, y가 1번인 차수고 얘는 x가 1번, y가 2번인 차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차수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얘는 x가 2개, y가 하나. 얘는 x 하나, y 2개. x 2차, y 1차랑 x 1차, y 2차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얘네들은 동량이 아닙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저런 것도 얼핏 보면 동량처럼 보이는데 동량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동량이 아닙니다. x분의 1과 2x 동량입니까? 그러면 언뜻 보면 같은 문자에 둘 다 위에 지수가 없으니까 1이 생략되어 있어서 1차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왜? 왜 아닌가요? 왜 얘는 동량이 아닌가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얘는 몇 차죠? 얘는 몇 차예요? 동그라미. 1차. 얘는 차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0차는 상수일 때만 쓰는 단어고 얘는 차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가 곱해져야 차수가 되는데 얘는 문자가 곱해진 게 아니고 나눠진 거잖아요. 1 나누기 x. 그래서 분모에 x가 있을 때는 차수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동량이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 2와 마이너스 3 동량이에요? 동량이 아니에요? 2와 마이너스 3 동량인가요? 동량이 아닌가요? 동량입니다. 동량이에요. 같은 문자가 없잖아. 차수? 둘 다 똑같은 0차예요. 동량입니다. 숫자끼리는 상수끼리는 원래 서로 동량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상수항은 모두 동량이다. 그러니까 숫자끼리는 문자가 원래 없는 숫자끼리는 원래 동량이다. 같은 종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동량은 이제 배웠죠? 그래서 저희가 동량 배우고 나서 그 다음은 뭘 하나요? 동량을 배웠으니 동량끼리 모아서 덧셈 뺄셈 할 생각이에요. 혹시 실례 안 된다면 구구단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지금 막 웃지? 웃고 있다. 제일 먼저 웃는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 57. 5. 64. 48. 97. 봐. 이거 봐, 안 되잖아. 구구단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 지금 맞춘 사람도 사실 장난 못 해요. 갑자기 확 뭐 얘기하면 금방, 이건 소리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구단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막상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물론 장난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뭐 당황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실력이야. 틀렸다고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구구단 아십니까 했더니 비웃길래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네. 이걸 구구단에서 왜 물어보시죠? 2 곱하기 3이라는 게 원래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얘를 줄여 쓴 게 2 곱하기 3이에요. 혹은 3 더하기 3. 얘가 2 곱하기 3이에요. 이게 구구단의 원리예요, 사실은. 이 곱셈의 원리가 실제로는 덧셈을 변형한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위에 있는 개념 봅시다. 2 곱하기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랑 같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2를 x라고 고쳐 써봤어요. 그럼 더하기 얘도 x, 더하기 얘도 x죠. 근데 좀 전에 이 2 더하기 2가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같은 2가 3번 덧셈돼 있으면 여기다 3을 곱하죠. 이거랑 차이점이에요. 이거랑 차이점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를 쓴 다음에 이 곱한에 쓰인 3번이 어디로 가죠? 지수로 갑니다. 근데 2 더하기 2 더하기 2 했을 때 이 더한 횟수 3번은 2에 뭐로 가죠? 네, 배수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2에다가 2를 3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3이라면 x 더하기 x 더하기 x는 x에다가 곱하기 3하는 거와 같지 않을까요? 이 몇 x예요? 3x예요. 3x. 우리가 배웠잖아.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앞으로 보내고 곱하기는 생략한다. 그럼 지금 저희가 오늘 구구단 배우는 수업이 아닌데 왜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죠? 동량 배우잖아요. 동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x 더하기 x는 몇 x가 된다? 3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동량 개념으로 보면 x는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인 동량 맞습니까? 답은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동량끼리 덧셈하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실제로 동량끼리 야 모여! 야 너랑 나랑 친구인 애들 모여! x가 쫙 모여요. 모였는데 야 우리 덧셈할까? 할 때 사실 x는 뒤로 싹 빠지고 앞에 있는 개수한테 1을 시킵니다. 야 x 앞에 개수 1, x 앞에 개수 1, x 앞에 개수 1 걔네를 더해서 몇 x? 3x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원리라면 2x 더하기 3x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아까 구구단의 원리 본다면 2x라는 거는 x를 2번 덧셈한 거고 3x라는 거는 x를 3번 덧셈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총 x가 몇 번 덧셈되나요? 5번 덧셈되죠. 그래서 5x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인데 매번 근데 이런 문제 풀겠다고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 너무 좀 약간 짜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보고 추론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 거쳐서 답이 이거라고? 왜? 중간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더 편하겠구나. 동량끼리 모을 때 x가 동량을 모아놓고 실제로 계산은 개수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 개수 그대로 2, 그 다음에 더하기 3 그대로.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동량 계산은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유리수의 덧셈 뺄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했었잖아요. 5x 플러스 5 플러스 8 얼마예요? 13이죠? 여기 x를 붙여요. 그럼 몇 x예요? 13x예요. 이름 했잖아요? 마이너스 7 플러스 4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기다 a를 붙여요. 그럼 마이너스 7a 플러스 4a는 이런 거예요. 참, 이 정도입니다. 쉽네. 이쪽 단어는 쉬운데?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유리수의 덧셈 뺄셈만 잘하면 괜찮겠는데? 맞아요. 앞에 있는 유리수, 앞쪽 단어에서 배웠던 유리수의 덧셈 뺄셈 빼시면 동량 처리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있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x 마이너스 2y 계산하시오. 그러면 동량끼리 계산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모으는 겁니다. 야 친구들 모여. 너랑 나랑 친구구나. 그럼 x가 모여요. 실제로 내 계산은 앞에 있는 숫자끼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항과 항사에는 덧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덧셈. 야 x끼리 모였대. 우리끼리 모이자. y가 모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은 앞에 있는 개수가 합니다. 뽑아내요. y 앞에 개수 마이너스 3. 뒤에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 이해됩니까? 근데 계산하시는 거예요. 10x 플러스 마이너스 5y. 근데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항과 항사의 덧셈은 생략하고 이걸 앞으로 당겨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당겨 썼더니 10x 마이너스 5y 가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아까 가로 쳐준 이유는 부호 겹치지 말라고 쳐줬는데 덧셈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냥 붙였으면 가로는 필요 없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죠?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과정도 사실은 필요 없죠. 이런 과정도. 그냥 이 자리에 계산하면 돼요. 4 더하기 6에 x 붙이면 되는구나. 10x.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거기다 y 붙이면 되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이 정도. 우습다. 우습다. 우스워. 이렇게 우습다. 문제가 수학이 이렇게 우습다. 네, 쉬운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 예제 6번 같은 경우 동량을 모두 말하고 이건 덧셈 뺄셈 말하는 게 아니고 동량을 그냥 말로만 하래. 야, 누가 동량이야? 누구끼리 친구야? 그러면 1번식에서 동량은 누구죠? 5x와 마이너스 7x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호 잘 보시고. 그럼 여기서 동량은 마이너스 6a와 없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6a는 동량이 없죠. 그럼 누가 동량이에요? 얘는 a에 대한 1차, 얘는 a의 2차. 얘네들은 동량이 아니네, 그러면. 2와 마이너스 13이 동량이죠. 숫자끼리 동량이에요. 여기는 3번은 누가 동량이죠? 2a랑 아니에요. 마이너스 7a. 그렇죠. 그 다음은 5b랑 마이너스 3b. 얘네가 동량이에요. 여기 동량은 2의 제곱과 4의 제곱. 얘네 동량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과 5가 동량이에요. 네, 이렇게 짝 지으면 되겠죠. 숫자는 숫자끼리 항상 동량이에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뭐 구분이 잘 안 되면 항을 끊어서 보셔도 돼요. 항, 끊고 했더니 저렇게 4개 항이 존재하고 저 4개 항 중에 짝 지어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동량이 된다. 하시오. 이건 동량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죠. 최대한 간단히 하시오. 얘는 뭐라 써야 되죠? 11x. 좋습니다. 네, 11x. 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까 13. 아, 네. 아까 96 뭐라고 그랬죠? 40. 소리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소리 조만간 초등부 가서 다시 보강을 받든지 그때 수업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는데. 자, 2번 문제. 동량 처리하세요. 동량 처리하면 됩니다. A가 어차피 동량일 테고 앞에 있는 숫자만 모으면 되죠. 3, 마이너스 8. 부호를 다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통분이 필요하죠. 통분.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16, 플러스 2분의 1, 거기다가 A를 붙이면 돼요. 계산. 얘네 둘은 같은 플러스니까 덧셈이 되겠죠. 그럼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6에다가 이제 A를 붙이면 돼요. 답은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요 사이에 덧셈이 생략되어 있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쪽 숫자 크네요. 마이너스. 숫자끼리 더한다, 뺀다? 뺀다. 2분의 9A.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연산이 조금씩 헷갈리는 게 있나 봐요. 이제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연산은.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쪽도 계산합시다. 근데 이 정도 이제 계산은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B와 B가 동량이니까 B를 쓰되 앞에 있는 숫자 계산. 마이너스 0.5 플러스 2.7 이라는 뜻은 2.7 마이너스 0.5라는 얘기죠. 얼마예요? 플러스 2.2 B 숫자끼리 플러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래서 2.2B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죠. 4번은 동량끼리 모읍시다. 이렇게 모으고 동량끼리 모아. 이렇게 모아요. 근데 얘는 앞에 있는 것처럼 딱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죠. 분수에 통분도 해야 되니까 이건 좀 한번 단계를 거쳐서 모아줍시다.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될까요? 그 항과 항 사이는 일단 무조건 덧셈을 써놓는 겁니다. 그 y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계산합시다. 그러면 이건 통분 필요하죠. 뭘로 통분? 12로 12분의 2 얼마? 9 마이너스 12분의 10x 플러스 얘는 뭘로 통분? 얘를 12로 마이너스 12분의 4 플러스 12분의 3y 계산을 합시다. 일단 부호부터 이쪽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요. 숫자끼리 빼야 되니까 12분의 1 여기 이제 x 붙이면 되고 여기는 덧셈은 생략하고 여기서 나온 부호를 갖다 끼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이기나요? 플러스가 이기나요? 마이너스가 숫자끼리 뺄셈하면 이렇게 정리되죠.
보신 바와 같이 냉정히 말하면 동량이라는 이름만 붙은 파트일 뿐이지 앞쪽에 배웠던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다시 공부하시는 겁니다.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그 동량끼리 모아서 이제 뒤에 문자를 딱 붙이지 결론은 앞쪽에 있는 숫자끼리 모아서 덧셈 뺄셈하는 연습이다.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달리 말하면 선생님 그러면 동량이 아니면 덧셈 뺄셈 하지 않나요? 네. 아, 그래요? 같은 종류 아니니까요. 개수를 모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2x 더하기 3x 이 x 몇 개 덧셈 됐죠? 2개. 이 x 몇 개 덧셈 됐어요? 3개. 총 합치면 몇 개예요? 5개. 모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요 x 몇 개 덧셈 됐죠? 2개. 얘는 y가 몇 개 덧셈 됐어요? 모을 수 있나요? 횟수를? 같은 종류가 아닌데 어떻게 횟수를 모읍니까? 얘는 같은 종류니까 x 총 5개네? 그러면 5x 이런 느낌이지만 얘네랑은 문자가 틀리고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동량이 아니면 덧셈 뺄셈 하지 않습니다. 아닌데? 아닌데? 선생님 저 앞에 서로 다른 문자끼리 계산하는 거를 배웠었는데요? 네가 아마 알고 계신 거는 이거 아닐까요? 이거를 배웠죠. 곱셈일 때는 2, 3은 6, x, y로 곱하면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얘도 곱셈을 한 건가요?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냥 숫자끼리 곱한 거고 문자는 그냥 붙인 거지 실제로 곱셈한 건 아니에요. 이거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냥 붙인 거예요. 서로 약속을 정해놓고 간단히 쓰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덧셈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곱셈이라도 생략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지. 계산한 거 아니에요. 1차식은 그 나와 있는 식의 다항에 항을 잘 봤더니 모든 항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일 때 그 다항식을 우리가 보통 1차 다항식 줄여서 1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1차식끼리 덧셈 뺄셈 할 때는 뭐 필요하다면 가로 같은 거 있으면 가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동량끼리 모아서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같은 문자 같은 차수인 동량끼리 모아서 처리 마무리 하신다. 이게 계산법이죠. 근데 위에 이제 얘가 나와요. 이런 얘가 나와 있잖아요. 2x 플러스 1 앞에 괄호만 있고 괄호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럼 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건가요? 그치, 1. 정확히 말하면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그럼 1 곱하기를 항에 가로 안에 있는 항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법칙, 무슨 법칙이요? 분배 법칙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얘는 그냥 1도 아니고 플러스 1이죠. 플러스를 분배하면 여기 있는 항들의 부가 반대로 바뀌나요? 아니죠. 그러면 1을 곱하면 숫자나 모양이 바뀌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결론은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플러스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사실 가로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2x 플러스 1 앞에 아무것도 없네? 그럼 그냥 가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쓰셔도 돼요. 뭐 바뀔 게 없으니까. 그럼 얘도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덧셈만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이 덧셈도 생략하고 안에 있는 항을 빼낼 때 이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그냥 밀면 돼요. 근데 여기 3x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호는 뭐죠?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 안에서는 어차피 3x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로 안에서는 굳이 플러스를 안 써도 됐었지만 가로 바깥으로 나올 때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가로 안에 있는 거 쓰자. 가로 안에는 그냥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쓰면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13x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 항과 이 항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3x가 가지고 있던 부호, 생략했던 부호를 이렇게 붙여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아까 배웠던 동량 처리되죠. 2x 더하기 3x 몇 x일까요? 5x가 되겠죠. 숫자끼리 동량이라며.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만 배우진 않았죠? 이런 것도 배웠어요.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네? 그냥 너 나와. 근데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가로 앞에 아무 숫자 없이 마이너스만 붙어 있을 때는 가로 안에 있는 항을 빼낼 때 뭐 해라? 뭐를 바꾸어라? 그 항에 무엇을 반대로 써라? 부호를 반대로 써라 라고 배웠죠. 항의 부호를 반대로 써라. 3x의 부호는 플러스인데 부호 반대 쓰면 마이너스 3x를 바깥으로 빼내고 마이너스는 네, 반대 부호인 플러스 1을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동량 뭐죠? 이제 계산 좀 잘합시다. 2 빼기 3x 3 빼기 얼마예요? 3 빼기 2는 얼마죠?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x.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3. 쓰고 나서 보니까 이 문자 앞에 1은 생략해도 된다 배웠으니 이렇게 쓰는 게 네, 가장 아름다운 답이죠. 예서가 아름답다는 얘기 비웃었어요. 편집 지점이죠. 그래서 가로를 푸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예제 문제 하나 잠깐 빠르게 한번 1번을 풀어봅시다.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네? 그냥 빼내자. 가로 앞에 플러스밖에 안 보이죠? 그럼 가로 안에 있는 항을 내렸을 때 부호를 당겨서 쓰셔야 되죠? 플러스 3a 마이너스 8. 동량 처리하자. 1a 더하기 3a 4a가 되고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1번 이렇게 풀 테고 2번은 선생님 잠깐만요. 앞에 숫자 나왔어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와 가로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 곱셈이 생략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를 가로에 이렇게 하나씩 분배 법칙 나누어 줘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쓰게 된다. 해봅시다. 그러면 3 곱하기 y 일단 부호부터 써야 돼요. 부호는 플러스. 맨 앞에 있는 항의 플러스는 생략해야 되니까 3 곱하기 1y 3y. 두 번째 분배 3 곱하기 마이너스 3 부호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셈이에요. 덧셈이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3, 3은 9. 그 다음에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는 가로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써준다. 2y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의 부호 반대. 플러스 4.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이제 계산합니다. 3y 마이너스 2y. 그럼 3 빼기 2. 3 빼기 2. 3 빼기 2는 1이죠. 그럼 1y 할 때 1은 생략해야 되니까 그냥 y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이 2번 답이 나옵니다. 이제 3번부터는 앞에 있는 개수가 좀 더 복잡해지고 있죠. 조금 더 신중하게 4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9x 플러스 12. 자, 계산해 봅시다. 이제 천천히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선생님 왜 분배를 하죠? 가로가 쳐져 있으면 가로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1은 덧셈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가로 안에 원래는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가로가 우선이잖아 항상 계산은. 그럼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계산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계산돼요? 안 돼요? 좀 전에 배우셨잖아요. 무슨 항이 아니므로 더하기 하지 않는다? 동류항이 아니므로 더하기 하지 않는다. 얘는 동류항이 아니잖아요. 얘는 문자가 있고 얘는 문자가 없잖아요. 동류항이 아니에요. 덧셈 뺄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로를 풀어야 여기 x가 나오면서 뒤에 있는 x랑 친구끼리 만나겠고 여기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를 분배합니다. 첫 번째 분배. 그럼 분배할 때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부호, 숫자, 문자. 그죠? 부수문. 부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숫자 4, 2, 8 문자 x. 자, 두 번째 분배. 플러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 4 곱하기 1 4.
네, 4 곱하기 1은 4죠. 그 다음 다시 여기를 분배할 때는 3분의 2 앞에 있는 부호도 같이 분배해야 됩니다. 3분의 2만 분배하지 말고 3분의 2 앞에 부가 있으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같이 붙여서 분배해야 돼요.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이제 숫자 계산합시다. 계산 잘하세요? 3과 9를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여기가 3이 남죠? 2, 3은 6, 문자는 x가 돼요. 그럼 다음을 분배할 때는 아까 이 3은 얘랑 약분하며 썼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아니면 다시 3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3이 생겨야 되는 거죠. 두 번 분배하는 거잖아. 얘도 분배, 얘도 분배. 둘 다 분배할 때는 3분의 1을 공평하게 두 번 분배. 그럼 여기 아까 약분해서 썼던 것들은 다시 지워놓고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지워야 돼요. 이런 걸 지워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분배할 때 3과 다시 11을 약분하면 4가 남고 2, 4, 8,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남은 것 동량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8 플러스 6x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2 네, 플러스 1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자, 1번 어머 저게 뭐야? 어머 깜짝이야. 얘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괜찮아요. 생긴 건 좀 무섭게 생겼지만 좀 친해지다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순한 애들이에요. 왜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인상 더럽고 좀 성질 안 좋을 것 같고 왠지 싸가지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녹화하면 보기에도 좀 무섭게 생겼죠.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진다는 게 처음보다는 이렇게 느낌이 많이 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몇 번 좀 연습이 필요한데 자 이제 봅시다. 1번 같은 케이스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일단 실수하는 게 여기다가 이걸 덧셈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여기다가 분모 4와 분모 3을 보니까 막 뭘 곱하고 싶죠. 뭘 곱하고 싶어요? 3과 4의 최종 배수인 11을 막 곱하고 싶은 거야. 여기다 막 곱해요 11을. 여기다가 11을 막 곱하는 거죠. 11을 분배하자. 이런 친구도 있어요. 분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왜 분배하면 안 되지? 이거는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예를 들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어요. 이 답은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게 맞나요? 아니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계산하려 했더니 여기다 6을 곱하는 게 맞나요? 윗게 맞나요? 아랫게 맞나요? 윗게 맞잖아요? 위에 거만 맞는 거야? 아니면 아래 것도 맞는 거예요? 위에 거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실제로 답이 얼마죠? 6분의 5가 정답이잖아요. 저 통분시켜보면. 근데 이거는 분배를 하게 되면 3, 분배를 하면 2, 둘을 더하면 답이 안 맞아요. 그렇죠? 이 모양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어차피 분수와 분수에 덧셈하는 거라 통분이 목적이지 곱셈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곱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런 실수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곱하나 안 되고 얘는 여기 등호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분수의 덧셈이나 뺄셈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통분이 우선이구나. 자, 그럼 통분합시다. 그러면 자, 통분합니다. 잘 보세요. 통분하려면 여기다가는 뭘 곱해야 됩니까? 3을 곱해야 되죠. 그럼 분자도 3을 곱하는데 이게 이렇게 곱하면 맞나요? 안 맞나요? 소리 막. 괄호? 좋은 대답이에요. 괄호. 좋은 대답이에요. 미안, 놀랬나요? 네. 깜짝이야. 왜 저래? 왜 저래? 소리치고 그래? 왜 저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원했던 대답이 딱 나와서 반가워서 그랬어요. 분모에다가 3을 곱하죠? 3을 앞에 곱하냐, 뒤에 곱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곱셈은 앞뒤 바꿔도 답이 똑같기 때문에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분모에다 3을 곱했죠?
분자에 3을 곱하는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곱셈과 덧셈 중에는 곱셈이 우선이기 때문에 6x만 계산되고 뒤는 5는 곱셈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분모에 3 곱하는 동시에 분자 전체 3을 곱한다는 뜻이잖아요. 전체라는 개념인데 항이 두 개야. 두 개 모두 다 3을 곱하려면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항이 두 개짜리를 뭔가 곱할 때는 없던 가로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답이 나겠니? 그럼 여기는 얼마 곱해야 돼요? 4를. 그럼 이제 4를 곱하면서 뭘 쳐라? 괄호를 쳐라. 이렇게. 자, 이제 계산하자. 12분의 분배하자. 왜? 가로는 덧셈이 안 되니까. 3 곱하기 2x 몇 x? 6x. 그다음 d를 분배할 때는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3, 5, 15 더하기 이쪽은 12로 통분되고 4를 분배하자. 몇 x? 4x. 얼마죠?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남은 거는 통분을 하는 이유는 분자끼리 계산하기 위함이잖아요. 12로 통분됐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분자에서 뒤에 있는 분자를 더하자. 그럼 6x에다가 4x를 더하자. 몇 x예요? 10x. 플러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4. 부호는 플러스되고 숫자끼리 뺀다. 11 이렇게.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x의 이게 이제 답이죠? 우리가 답이 됐어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얼마예요? 12. 좋아요. 약분하면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상수항을 구하시오. 얼마예요? 11. 맞아요. 12분의 11이에요. 그럼 헷갈리지 마세요. 다 구해놓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식과 같은 거는 x 앞에 개수 12분의 12 붙고 뒤에 상수 12분의 11이 붙으니 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날개 펼치듯이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얘는 약분하면 좀 더 이쁜 답은 6분의 5x 더하기 12분의 11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래서 이 답과 실제로 이 답은 같은 답이에요. 다른 답이 아닙니다. 자, 1번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2번을 해볼 건데 2번. 그럼 2번도 1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분모에는 첫 번째 분모에는 뭘 곱하죠? 5를 곱해요. 왜냐면 2와 5의 최종 배수인 10으로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분자도 가로치고 5를 곱한다. 가로치는 거 잊지 마시고. 마이너스 얘는 5에다가 얼마를 곱하죠? 2를 곱합니다. 그럼 분자인 3i 플러스 9에 가로치고 분모에 곱했던 2를 똑같이 곱하겠죠. 어때, 좀 괜찮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계산 10분의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럼 몇 i죠? 응? 몇 i예요? 부호, 숫자, 문자. 일단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5 곱하기 4 20 문자는 y. 이렇게 분배할 때 부호, 숫자, 문자.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 5, 7 35. 문자는 없으니까 안 쓰면 되고요. 빼기 10분의 여기 분배할 때 몇 y? 2, 3은 곱셈이에요. 네, 6y. 이렇게 분배할 때는 부호는 플러스 2, 9 18.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앞수에서 뒷수를 이제 통분할 때 이게 더한 게 아니고 뺐을 때예요. 이제 10으로 통분됐으니까 통분할 때 10으로 하나 모으잖아요. 그럼 앞쪽에 있는 분자인 20y 마이너스 35에서 뒤쪽에 있는 분자인 6y 플러스 18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가로를 치는 게 맞을까요? 뒤쪽에다 가로를 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가로를 이렇게 쳐주는 게 맞나요? 선생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가로 친 것과 안 친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당연히. 가로를 안 치게 되면 이 빼기는 6y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되죠. 근데 가로를 치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안에 있는 항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6y만 마이너스 붙는 게 아니고 18에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가로를 친 것과 안 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계산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치는 게 맞아, 안 치는 게 맞아요? 치는 게 맞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 빼기라는 게 6y를 빼라고 있는 부호가 아니잖아요. 뭘 빼라고 있는 부호냐면 뒤에 있는 분자 전체를 빼라고 있는 부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전체를 빼기 위해서는 가로를 쳐야 돼요. 뒤에 있는 전체 어떤 수를 곱할 때도 가로치듯이 뒤에 있는 전체를 뺄 때도 가로쳐야 됩니다. 아셨어요? 선생님, 근데 아까 1번 할 때는, 아까 이 더하기 할 때는 뒤에 가로 안 치시던데? 플러스는 더하기가,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가로 앞에 플러스 있는 게 안에 있는 무슨 영향을 주나요? 안에 아무것도 영향을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굳이 가로를 치는 게 더 불편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안 치는 겁니다. 이해돼요? 하지만 얘는 꼭 가로를 쳐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서 정말 많이 틀려요. 이 가로 안 치는 바람에 거의 다 대부분 다 틀리는 게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 많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계산. 10분의 20y 마이너스 35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로를 풀 때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에 있는 항에 무엇을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써라. 6y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6y. 플러스 18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8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 동량 처리 계산하시면 돼요. 10분의 20y 빼기 6y. 그럼 20 빼기 6. 거기다 y 붙이면 되죠? 14y.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8의 가운데는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덧셈이. 마이너스 35 더하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3. 얘가 답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아. 친애하는 여러분들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3번. 3번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3번은 풀이가 2개예요. 2개.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다 통분시키는 겁니다. 다 통분? 분모 2 있잖아요. 그럼 얘도 분모 2를 만들어요. 여기 분모 1 생략되고 얘도 분모 1 생략돼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될 테니까 얘도 곱하기 2를 하겠죠. 그럼 2분의 2 곱하기 a, 2a 더하기 얘 곱하기 2, 그럼 얘도 곱하기 2. 2분의 12 이렇게 다 통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로 다 통분됐으니까 2로 모아요. 그럼 3a-1 더하기일 때는 굳이 가로 안 쳐도 된다고 그랬죠? 또 그다음 가로뿐 아니라 이건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 항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더하기든 빼기든 가로 칠 필요는 없어요.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하기 2a 더하기 12 동류항 2분의 3a 더하기 2a 5a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플러스 11 이렇게 답이 돼요. 계산됩니까? 우리가 천천히 아프죠? 곱셈과 나눗셈과 부호 정하는 방식, 덧셈과 뺄셈의 부호 정하는 방식, 저건 더하는 건지 곱하는 건지 막 순간 헷갈리고 아직은 여러분이 연산법을 좀 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산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 방식은 이거예요. 얘네는 없는데 분모가 얘네 때문에 귀찮아지는 거잖아. 이걸 찢으면 안 될까? 이렇게 아까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나비 날개 펼치듯이 이렇게 헐헐
찢으면 된다던데. 찢어보는 겁니다. 2분의 마음에 안 든다. 2분의 3a인데 이 a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여기다 써도 괜찮나요? 괜찮다고 그랬죠? 분자에 있는 a는 분자로 가도 되고 옆으로 내려도 괜찮아요. 그럼 얘는 이제 내리면서 2분의 3이 개수니까 a를 옆에서 내려놓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1a 플러스 6 덧셈 하는 거예요. 2분의 3에다가 1이면 얘는 2분의 2잖아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2 2분의 5a 얘는 6은 2분의 12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2 이 플러스가 이기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가고 숫자끼리 뺄셈한다. 2분의 1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답과 이 답은 딱 봐도 같은 답이잖아요. 이렇게 쓴 게 앞에 있는 거고 이렇게 쓴 게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4번) 봅시다. 4번. 4번은 이건 딱 봐도 분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분배하는 문제지 않을까요? 분배. 9분의 1 곱하기 6y-3 곱셈 생략을 써주고 마이너스 12분의 5 곱하기 3y 플러스 4 이렇게 남는 건 가로하니 계산이 안 돼요. 통량이 아니니까. 가로하니 계산 안 돼요. 통량이 아니니까. 남은 건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 근데 약분 좀 귀찮겠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괜히 어설프게 약분하겠다고 그냥 막 찍찍찍 긋지 말고 다 그냥 귀찮아도 다 분배하세요. 처음에는. 9분의 1 곱하기 6y. 부호는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얘도 부호는 마이너스 12분의 5 곱하기 3y. 부호는 마이너스 12분의 5 곱하기 4.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괜찮아요? 손 꺾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나 여기서 이해 안 되고 있다. 난 당최 당신이 한 말을 뭐라 했는지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한번 설명해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 여기서 왜 저게 저렇게 써지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되셨어요? 자, 이제 계산합시다, 그러면. 계산. 이렇게 약분하면 3. 여기는 2. 그럼 3분의 2y 아닐까요? 3분의 2y. 여기 약분. 여기 1, 여기 3. 마이너스 3분의 1.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됐고 약분하면 여기 4, 여기 1. 4분의 5y. 이렇고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약분하면 3, 여기 1, 3분의 5. 자, 다음 오늘 배운 거 가볍게 동량 처리하는 거예요. 동량. 금방 계산 안 되죠? 그러면 가로에 모으면 돼요. 3분의 2 빼기 4분의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가로 이렇게 모아두세요. 이렇게 동량. 그다음 플러스 이제 숫자끼리 모으기 위해서 플러스 가로 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자, 이제 계산, 가볍게 계산합시다. 이거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을 12로 통분하게 되면 12분의 8이 되죠? 마이너스, 얘는 12분의 3 곱하면 15가 돼요. 그럼 부호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뒤가 더 크잖아요. 마이너스 12분의 15에서 8을 빼면 7y. 여기는 얘 계산하면 얘는 뭐 같은 부호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 6. 약분하면 마이너스 2. 그럼 이 덧셈은 생략하고 이걸 앞으로 당겨 쓰면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한테 좀 만만하진 않으실 겁니다. 저는 분수식 간단가 아까 했던 간단간다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2x 더하기 3x 더하기 1 마이너스 4 이런 거 얼마니? 그러면 뭐 5x 마이너스 3 이런 금방금방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저런 것들 할 때
위에 배운 거와 하나도 개념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동력끼리 모은다, 숫자끼리 계산한다. 근데 그 전에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는 통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어디까지 하게 되시냐면요. 과제는 금요일까지 과제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안 배운 게 좀 있어서 몇몇 개 내용들은 안 배운 게 좀 있어요. 실전 이런 문제들 중에 몇몇 개는 자, 잠깐 실전은 놔두시고 이게 실전 스텝 2 있죠. 스텝 2 75, 76, 77 일단 여기는 오늘 과제에서 빼세요. 여기까지 74까지 74까지는 확실히 하시고 확실히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그 워크북 프린트 있죠? 그거를 마지막 끝까지 풀으시면 됩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네.